세 번째 있는 내용, 일정 금액을 미리미리 내어서 공동기금을 조성하죠. 그걸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급이 되어지는 것을 보험금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얼마로 정할 건가라는 그 액수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지는 액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시험 문제 직접 대수의 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그렇게는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보험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지는 건가라는 기본이 되어지는 원칙이 대수의 법칙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페이지 4페이지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이다라는 것은 보험이 사회적 기능으로서 좋은 그러한 기능을 맡아보는 것을 순기능이다라고 하고, 역기능이다라는 것은 보험이 꼭 좋은 점만 있느냐, 그 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 그걸 역기능 그렇게 부릅니다. 순기능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미리미리 보험료 내고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목돈 받아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보장받기 위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라는 제도이니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두 번째, 자본의 형성과 공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받죠. 보험사가. 근데 받자마자 바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료 납부하는 시점하고 보험사고가 꼭 발생하지도 않겠지만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갭이 있겠죠. 이게 시간적 텀이 있을 거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험회사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 쌓인 거, 그게 자본을 형성을 한다라는 점이고, 그 쌓인 돈 그대로 묵혀두느냐? 그러지 않고, 뭐 개인에게 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한 신용수단으로서 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양괄의 2번의 자본의 공급, 그 측면하고 밑에 신용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험의 국제적인 분산 기능이다. 근데 그거는 위험을 국제적으로 분산한다. 이거는 재보험을 두고서 보험의 순기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보험이다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보험자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을이 있습니다. 이 이 당사자 사이에 체결이 되어지는 보험계약, 이걸 원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보험. 그런데 지금 이 보험의 대상이 되어지는 객체, 그 보험의 목적, 이 보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 대상 내지 그 객체를 보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 보험의 목적이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처럼 아주 고가의 그러한 물건들이더라, 그런 경우에 자본금이 1,000억이다. 그걸 가지고 있는 이 보험자가 선박 하나에 뭐 500억씩 한다. 항공기 한 대에 700억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선박 2대에 대해 가지고 만약 그에 대해서 손해보험 들었는데 선박 2대
500, 500, 두 대 선박이 멸실이 되어지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두 대에 대한 이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은 땡푼 없이 회사는 망해버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그 자본력이 큰 다른 보험회사에 그걸 뭐 재보험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소위 국제적으로 대규모의 그러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는 원래의 그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가 되고 이 재보험자가 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결되어지는 이 값과 병이다라는 이 사이에 체결이 되어지는 계약을 재보험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자본금이 한 1,000조 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은 1,000억이다라는 건 아주 세 발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갑이라는 원보험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을과 같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부족하게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당신네 회사에 보험자로서 가입 좀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500억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져야 할 그러한 시점에서 당신네들이 500억을 그 부분을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은 우리 회사 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게 바로 재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험계약자와 원보험자 사이에 체결되어지는 원래의 보험,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보험계약이다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러한 원보험자가 그 자신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다 규모가 큰 다른 사람에게, 회사에게, 다른 회사에게 보험 이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그걸 재보험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러한 국내에 있는 카페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그러한 위험을 국제적으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병회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그 위험의 국제적 분산이다라는 그러한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